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5년 6월 7일 토요일 164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전우재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어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강원 원주 득표율을 분석해봤습니다. 이번엔 엇갈렸다. 네. 원주는 5회 연속 대통령을 마쳤는데 이재명을 선택하면서 강원도는 이제 김문수를 선택하면서 틀려버렸어요. 맞아요. 이제는 원주가 찍어야 대통령이 된다. 이 징크스는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시군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강원도는 어떻게 바뀔까? 비록 강원도 전체는 김문수를 선택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많이 바꿔줘야겠지요. 그럼요. 네. 그래서 강원도 광역 공약과 18개 시군 공약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작하기 전에 광고 멘트 한번 읽어주시죠. 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찍어 자동이체 후원을 신청하거나 계좌를 통해 자율 구독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유튜브 슈퍼땡스 역시 언제나 환영입니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가 왼쪽 화면에 QR코드로 나가고 있는데요. 에피소드 설명에도 관련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164회 2부 바로 시작할게요. 이슈를 함께 아는 척하는 시간, 이슈 척척. 이재명 정부에서 강원도는 어떻게 바뀔까? 먼저 강원도 광역단위 공약을 좀 살펴볼게요. 네, 먼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그쵸? 1순위로. 네. 네, 문제는 개정안의 내용이겠죠. 2차 개정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지만 맞아요. 결과적으로 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이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바람에 지역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은 결국엔 내실을 다 빼버리고 거의 누더기에 각밖에 통과된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을 또 표명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차 때 빠진 내용을 지금 3차 개정안에 다 넣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정부 부처들은 사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규제를 풀어줬을 경우에 강원도가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 공약은 양당이 다 다르지 않습니다.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단은 3차 개정안에 많은 내용 담겨서 강원도가 직접 기획할 수 있는 강원형 자치 모델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는 다 하고 있어요. 맞아요. 큰 틀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냐. 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에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강원도에 사는 입장에서 봐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그쵸, 다 넘겨줬을 네. 경우에 아니 너 이게 너무 강원도가 어떻게 보면 지역 이기주의적으로 개발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사실 이 강원특별법을 다루면서도 이런 실질적 권한을 이양받겠다라는 계획들은 있었으나 그렇게 다 가면 다 이양되는 게 우리에게 바람직한 일이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게 정부 부처가 가지고 그래도 최종 권한이라든지 이런 큰 권한들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개발주의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실질적 권한을 이양하겠다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그보다 더 많이 이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그 지점이 우려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근데 이거는 뭐 지난 공약에도 들어갔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정부 부처가 설득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일 것이고 환경 공약은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카 같은 사업을 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어디까지 이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이냐,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강원도가 강원연구원 연구 용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냐,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이제 국제학교 유치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뭐 제주도 사례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공교육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사교육을 이제 조장할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평균적인 어떤 공교육에 비해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권한까지 지역에 이제 이양할 경우에 그것이 꼭 강원도에게 이로운 일이겠느냐, 전국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바람직한 일이겠느냐라는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볼 때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실질적 권한 이야기라는 게 이게 뭐 조목조목 따져도 모자랄 바데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난항이 예상됩니다. 각자 실질적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이렇게 다르죠. 충돌을 하게 될 테니까. 네. 그리고 산업과 인재 육성에서도 강원도가 주도할수록 있도록 이끌겠다, 주도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 뭐 거의 선언적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통과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뭐 못할 건 없습니다. 뭐 정보부처 반대에도 뭐 못한 적이 있겠습니까? 뭐 의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뭐 뜻만 모은다면 얼마든지 또 통과는 시킬 수가 있는 법이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서 또 강원도의 중요한 공약이에요. 네, 최고 수준의 강원형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네, 춘천과 강릉에 닥터 헬기를 추가 도입해서 산간 지역 응급 이송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영서 남부 쪽에는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 닥터 헬기가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됩니다. 근데 이 헬기가 영서 남부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영서 북부, 영동 다 날아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서 북부에 춘천에 하나, 영동권에 이제 강릉에 하나 더 가지고 그쪽을 이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영서 남부 원주의 부담도 또 줄어들 거고 네네. 더 신속하게 응급 이송이 가능하겠죠. 안 그래도 어제 새벽에도 자고 있는데 그래요. 헬기 소리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또 일산동 사시니까 거기까지 응급한- 들려요? 근데 우보산동까지? 크게 들리던데요. 새벽에 특히 네. 조용할 때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그러나 또 지역 주민들은 또 그걸 또 감내하시는 거죠. 또 필요한 그쵸. 일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소방 헬기도 확충합니다. 산불 재난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역시 뭐 강원도는 기후 위기 시대에 더더욱 이런 대형 산불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산림이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거의 뭐 3, 40년 된 소방 헬기 쓰고 있다. 그쵸. 물 용량도 부족하다. 산불 진화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신형 소방 헬기로 아주 대대적인 확충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럼요. 바람입니다. 산불은 특히 더 이런 초기 진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게 반드시 맞아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네. 제설 역량이 또 대단하잖아요. 강원도가. 그것도 이제 산불도 역시 강원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8개 시군별 공약을 살펴볼게요. 이재명 이 대통령이 어쨌든 후보 시절에 가장 어쨌든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공약을 내놓았잖아요.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만 하더라도 그냥 강원도 통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공약 내고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이제 네네. 조금씩 공약을 발표하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예 그냥 전체 공약을 다 뿌려버렸어요. 맞아요. 18개 시군을 네. 그 후보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재명 정부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18개 시군을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원주부터 살펴보죠. 네, 원주는 첫 번째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클러스터 확대를 통한 미래형 혁신도시 완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원 원주 혁신도시 관련 공약이죠.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게 결국에는 지금 혁신도시를 더 키워야 된다. 지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맞아요. 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데려와야 한다. 갖고 와야 한다. 그래서 지금 원주시가 자체적으로는 대략 한 130여 개 정도의 후보군 리스트를 뽑아놨다고 해요. 우리 네. 지역으로 왔으면 하는 희망 사항을 이 중에서 이제 몇 개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고 그것은 역시 중앙부처와의 협의로 결정이 될 텐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네네. 뜻을 밝혔고 또 혁신도시 클러스터 자체를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만 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공기관과 연관된 그 어떤 기업들도 같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산업 기반도 네. 함께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원주는 혁신도시 자체가 면적도 좁아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이제 송기현 의원 인터뷰할 때도 말했지만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주변에 있는 절대 농지를 이제 해제해가지고 네네. 거기까지도 이제 산업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 혁신도시 면적을 더 넓혀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향성에 맞는 공약을 내놓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형 혁신도시 완성하겠다. 뭐 기존 공공기관과 이제 지역 산업을 더 육성하겠다는 거죠. 디지털 헬스케어, 관광 에너지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공약 내놨고요. 어쨌든 이거는 원광수 시정에서도 줄기차게 또 요구했던 사항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반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두 번째는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한 원주형 은퇴자 공동체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광수 시정에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원주는 어쨌든 대학 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네네. 5개 4년제 대학이 있죠. 그리고 병원도 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심평원 다 있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결합해서 대학 기반 은퇴자 공동체를 구축하겠다. KUBRC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정년을 맞이해서 서울에서 이제 요새는 이제 60세, 뭐 65세 이제 정년까지 가지만 은퇴하고 나서도 살 날이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럼 네. 이제 내가 이제 뭐 연금 받거나 이런 수급 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살면 좋을까? 서울은 지겹다, 시끌벅적하다, 수도권 나는 이제 못 참겠다, 좀 조용한 교외 지역으로 가서 살고 싶다 했을 때 원주가 딱 적당하다. 인프라 그래도 뭐 구기 씨도 늘 강조하지만. 적당히 다 있고. 적당히 있잖아요. 너무 없지도 네. 않고 뭐 과하지도 않고 사람도 적당히 있고 이런 도시로 와서 좀 노후를 보내라라는 취지죠. 그리고 교통편도 어디든 가기 좋은 맞아.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여차하면 뭐 바로 서울 갈 수도 있고 그럼요. 뭐 동해안 바다 보러 갈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사통팔달을 또 적극 강조할 수 있겠죠. 그다음으로 네, 그다음으로는 AI 의료 산업 중심지 첨단 의료 복합단지 원주 조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원주의 눈물이잖아요. 네, 첨단 의료 복합단지 2009년에 추진했다가 우리 입장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대구에게 그쵸. 밀려서 네. 눈물을 삼켰었는데 이번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만 하더라도 이 공약을 크게 내세우지는 않았었는데 대선 들어서 원광수 시정이 첨복단지 조성을 요구했고 네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공식 공약으로까지 채택이 됐어요. 이번에는 AI 기반 의료 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첨복단지를 아예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R&D 센터, 의료기기 특화 기업을 집적시키고요. 글로벌 기업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원주에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동까지도 수출 활로를 열고 있고 반도체는 좀 기반을 이제 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닥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의료기기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국내에서도 잘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더 육성해 나가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새로운 먹거리 발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그럼요. 우리의 네. 정말 어떤 이런 먹거리들도 잘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 중요합니다. 3번은 이제 그걸 더 활성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 네, 그다음은 이제 교통 관련된 공약인데요. GTX D 노선 원주 연장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수원이죠. 우리 뚫리면은 원주에서 강남까지 40분대 끊을 수 있고 인천까지도 80분대로 갈 수 있습니다. 원주 연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식화가 됐어요. 근데 아마 요거를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냐, 조기 착공까지 개통까지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명분으로는 동서축 초광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AI 반도체 등 지역 신산업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국토 구조를 재설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구조도 혁신하겠다. 3대한 폭을 교통이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춘천은 지금 GTS B 연장이 네.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이제 원주까지도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번 공약인 그 원주형 은퇴자 공동체를 조성하려면 교통 인프라가 계속 강화돼야 하기 때문에 4번도 필수적이다. 이번의 달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5번째예요. 네, 원주시 대도시 특례 지위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주는 인구 요건은 충족했습니다. 30만 명 이상입니다만은 면적 요건 1,000제곱킬로미터를 아깝게 충족을 못해요. 850제곱킬로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적 요건을 완화해 달라. 500제곱킬로미터로 완화해서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강원도에서 독립적으로 네. 뭐 광역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시장의 자율적인 권한이 좀 높아져서 우리 자치적인 좀 행정을 강화할 수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또다시 원주특별시 정도의 포지션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부권 경제중심도시 도약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광수 시정의 요구 사항, 그 10대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중앙정부 차원의 큰 틀에선 역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생각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네.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고 다만 빠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은 안 넣었어요.
그 이거 좀 어렵다고 본 걸까요? 네. 이거는 또 양 후보 모두가 이걸 공식화하지는 않아가지고 국민의힘에서도 네. 만났었고, 그리고 특히 공항 관련 이슈가 최근에 또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남부 공항도 지금 되냐 마냐 난리고, 지금 강원도 양양 공항도 살리냐 마느냐 지금 난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주 공항 공약을 넣기는 좀 부담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원주권 확장도 안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은 들어갔는데 클러스터까지 과연 확장할 것이냐. 용인에 짓고 있는 지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요거 확장까지는 얘기 안 났어요. 아무래도 역시 실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것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요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공약 때문에. 삼성전자 지어준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공약에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아마 반영을 하지는 않았겠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통의 산업, 그러니까 원주가 그동안 육성해왔던 의료기기 산업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렇죠. 면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광수 시장도 첨복단지를 갑자기 내건 게 아닐까요? 공민주당도 좀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그냥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정작 국민의힘은 첨복단지 김문수 후보는 안 걸었단 말이에요. 공약으로. 그것도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원주의 도로 공약도 빠졌어요. 그 국도 대체 우회도로 흥업과 소초를 연결한 서북부 구간을 연결한 건데 이것도 안 들어갔습니다. 너무 내밀한 좀 미시적인 공약이라고 봤을까요? 그래도 국도 대체 우회로 이거 국비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인데 빠졌고요. 그리고 반곡 학성지구에 있는 군 유휴부지 조기 개발과 군 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해달라는 요구사항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원주 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 그리고 강원 과학기술원 설치도 제외가 됐어요. 아무래도 좀 방향성이 다른가 봐요. G위스트, 이 강원 과학기술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어쨌든 공세적으로 공약을 내걸었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아예 태장동에 짓겠다. 아마 강원 지금 국립과학원이 또 지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캠프롱 부지에 거기와 접목해서 좀 과학기술원 짓겠다고 했었는데 민주당 공약에서는 지금 이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제 민주당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 안 될 것 같거나 좀 뜻이 다르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 국립 현대미술관도 빠졌잖아. 지금 맞아요. 문화유치도. 네. 문화 공약이 좀 원주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허황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산업 중심 공약들, 교통 중심 공약 이런 게 눈에 띕니다. 원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어서 춘천으로 가보죠. 네, 춘천은 첫 번째는 정원산업도시 춘천 호수국가정원 조성 추진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뭐 춘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수국가정원 육동안 시장이 이제 줄기차게 이제 요구를 했었던 건데 이게 윤석열 정부와 이제 강원도 정부 김진태 도정에서 잘 협력이 안 되는 모양새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그래도 좀 속도감을 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춘천은 어쨌든 정원 국가 정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뭐 순천을 아무래도 롤모델로 삼고 있죠. 그래서 순천의 노관규 시장이 춘천을 방문해서 뭐 특강을 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지 궁금하고 또 이 춘천의 구도심과 이 호수 국가정원 여기 의암호거든요. 의암호를 이제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의암호를 연결하는 트램까지도 지금 건설하겠다. 그럼 이 국비 지원까지도 아마 춘천은 바라고 있을 텐데 여기까지 이재명 정부가 해주겠다는 건지는 일단 트램 건설까지는 넣어놨어요. 공약에 붙여야 될지는 궁금합니다. 이어서 다음 공약. 네, 두 번째는 바이오 허브 대학 도시 구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역시 뭐 강원대, 한림대, 춘천교대 이런 대학 공약을 내세운 건데요. 뭐 바이오 R&D 그리고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바이오 핵심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원주는 의료기기라면은 춘천은 바이오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오 허브 대학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점. 이어서 세 번째. 네, 은퇴자 행복마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춘천도 교통 좋고 의료 좋고 교육 좋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은퇴하신 연금 생활자분들 오셔서 편하게 노후 보내셔라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수도권과 동서남북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춘천 원주 철도 건설 전합니다. 이건 원주와도 깊은 연관이 있겠죠. 네네. 원주에서 춘천까지 이제 기차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는 춘천 철원 간 고속도로 연장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확장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철원부터 부산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춘천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철원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또 수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저기 국도 대체 우회로 빠졌잖아요. 근데 춘천은 미시적인 교통 공약이 들어갔어. 춘천 강북권 도심 확장의 교두보 소양 8교를 건설하겠다. 대통령이 이런 공약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제2경춘국도 연계를 위한 춘천 순환 우회 도로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보리와 용산리를 잇는 국도 대체 도로예요. 원주는 빠졌는데 춘천에는 들어갔다. 국도 대체 우회 도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어쨌든 춘천은 GTX-B가 사실상 이제 들어오는 게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훨씬 그렇죠. 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GTX-B를 굳이 또 강조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교통공약에 뭔가 들어가야겠는데 도로 공약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로 공약 위주로 된 것 같고 원주는 아무래도 아직 GTX-T를 더 구체화하고 더 조속히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임팩트를 염두에 둔 게 아닐지. 아니 그래도 약속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약속하면 되지 뭐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우리도 교통으로 묶어서 GTS-D도 하고 국도대체 우회로도 하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뭐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맞아요. 5번째도 중요합니다. 춘천 입장에서는. 네, 춘천 원도심 이게 강북권인데요. 원도심 재생 활성화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가 도시 재생 혁신 지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캠프 페이지 개발이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뜨겁습니다. 이 캠프 페이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원래 이게 계속 엎어졌다가 뭐 뒤집어졌다가 다시 바로 섰다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난 춘천시정 이재수 시정만 하더라도 캠프 페이지를 시민 공원화하겠다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육동환 시장 들어서는 좀 더 그림을 크게 그리셨죠. 이분이 뭐 주거 단지도 만들고 산업 그런 업무 단지도 만들고 그리고 공원도 만들고 뭐 호텔도 짓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이제 국가 도시 재생 혁신지구를 냈는데 떨어졌죠 결국에는. 그리고 시민 단체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거 결국에는 부동산 장사하려는 거 아니야? 개발하려는 거 아니야? 이 캠프 페이지 얼마나 소중한 땅이고 노른자 땅인데 그래서 원래대로 시민 공원화 해라 막 이러면서 찬반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육동환 시정이 이 계획을 좀 축소해서 그럼 주거랑 뭐 호텔 이런 건 빼고 업무 단지랑 뭐 이런 공원 중심으로 좀 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도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강원도 정부에서 살짝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강원도 정부 야 거기는 공원 부지야 무슨 또 업무 단지를 넣고 아예 다 취소해 무조건 여기는 시민 공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진태 도정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캠프 페이지 그 개발하는 거를. 그래서 갈등이 계속 있어서 진척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지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캠프 페이지를 비롯한 춘천 역세권 개발이 좀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춘천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축구 전용 경기장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민감한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춘천의 축구 전용 경기장 결국에는 강원 FC 전용 경기장을 춘천에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설마 춘천 시민 축구단 전용구장은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통령 공약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아마 강원 FC 전용 경기장을 춘천에 짓겠다.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입니까? 강릉이 아니라 춘천에 짓겠다.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린 김병지와 다르게 가겠다. 뭐 이런 건지. 이른바 이제 육동환 시장의 역습이 아닌가. 김병지 너네가 춘천을 무시했어? 우리는 춘천에 전용구장 지어버릴 거야. 그걸 대선 공약으로 오피셜하게 띄울 거야. 너네가 안 오고 100일 거야 춘천으로. 뭐 이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군 유유부지의 재생에너지 단지 방위산업 유지 보수 그리고 창정비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창정비는 이제 유지 보수 정비 관련 산업입니다. 아니 보세요. 근데 원주하고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원주도 군 유유부지 공약 요구한 거 많았거든요. 원주 교도소 뭐 이전 부지 얘기도 있었고 사용료 면제도 요구했었고 요거 다 빠졌는데 춘천은 군 공약까지 군 유유부지 공약까지 다 넣었다. 이 현격한 차이 어떻게 보십니까? 원주 홀대론의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강원도당의 힘이 역시나 춘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춘천 중심으로 공약이 짜일 수밖에 없었다. 춘천에 이제 연고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당도 그런 게 여기서도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느껴지고요. 이어서 빅3의 마지막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강릉에서 뻗어나가는 빅5 문화강국 대한민국 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강릉을 한국 5대 문화 도시로 키우겠다라는 포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영화, 음악, 게임, 새로운 컬처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 365일 새로운 창조적 웨이브의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웹툰 및 영화 스튜디오 동부가 엔터 학교를 신설하고요. 세계 게임 대회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롤드컵을
원주가 아니라 강원에 유치하겠다라는 네. 게 느껴집니다. 세계 게임 대회 개최가 할 만한 게 몇 개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뭐 롤일 것이고 그 얘기는 또 롤드컵일 것이고 결국에는 LCK 레저 했었잖아요. 맞아요. 강릉에서. 네. 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세계 대회, 국내 대회를 넘어서 세계 대회까지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민주당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아마 강원 e스포츠 중심으로 좀 강릉을 전략적으로 좀 육성하려는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네, 수소산업연구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뭐 강릉 동해 삼척 수소 클러스터를 이제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거고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산업 연구소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연구에 기반한 수소 산업 소재, 부품, 장비 생산 단지도 구축하고요. 그러니까 영동권은 대체적으로 다 수소 중심으로 간다. 네. 영서 북부는 바이오, 영서 남부는 의료기기 이렇게 강원도에 좀 큰 틀을 짜고 있죠.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전국 단위 공약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게 에너지 분야에서 특히 이런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모색, 산업 육성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해권에는 이 수소 산업에 대한 것들로 집중을 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닐지. 근데 뭐 사실 원래부터 하던 거라서 이 수소는 뭐 이재명 정부가 특별히 뭐 한다 이렇게 또 보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하던 거 잘 하겠다라는 공약 정도로 저는 읽히고요. 다음 세 번째. 네, 동계올림픽 유산 지원 근거법 마련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련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네.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유산지원 근거법을 이제 마련해 보겠다. 그래서 뭐 균형 잡힌 하계 동계 체육 및 레거시 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 올림픽 개최했던 지역에서는 화두죠. 뭐 그쵸. 이따 평창에서도 나오지만은 평창 올림픽 이후에 다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가 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뭐 시설들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근데 또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아이 너네가 원해가지고 올림픽 해놓고서 이제 와서 우리 정부한테 손 벌리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대립이 잘 풀어지지 않는 모양새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동계올림픽 유산 지원의 근거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네, 마련하는 건 아니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 어쨌든 요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방안 정도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되면 좋고 정도의 지금 느낌이 있어서 이 현재 지역의 어떤 요구의 어떤 절박함, 어떤 시급성을 생각한다면은 좀 공약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다음 네 번째 공약. 네, 부산 강릉 5시간을 3시간대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네, 지금 부산 강릉 연결돼서 작년부터 이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작년 말부터.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처음에는 3시간대 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KTX가 아니라 이제 ITX가 다니게 되면서 5시간대를 끊으니까 물론 전보다 빨라지긴 했는데 5시간 좀 아쉽지 않느냐 부산에서 강릉 가는 게 이게 마치 원주도 뭐 1시간 반 2시간대였다가 지금 3시간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또 비슷하게 원래 기대했던 시간대보다 훨씬 더 늘어난 시간으로 잡힌 게 아닌가. 부산까지 가는 시간이. 네네. 그렇죠. 그래서 부산 강릉 철도 노선 중 저속 구간인 3층 강릉 구간을 고속화해서 KTX 이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준고속철도가 다녀서 3시간대로 강릉과 부산을 주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공약 내세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국도 7호선 중 유일한 2차선 구간을 4차선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옥계부터 강릉시청 앞 구간이라고 하는데 25.4km 정도 돼요. 길이가. 이 차로를 확대하겠다고 한 거죠. 여기가 강릉시청 앞이면 저도 좀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좀 좁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강릉은 도로가 전반적으로 난 좀 헷갈리더라고요. 맞아요. 갈 때마다. 항상 갈 때마다 이렇게 내비상으로는 직진이라고 돼 있는데 Y자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어디가 직진이지? 차라리 시계 방향으로 얘기해줘. 뭐 12시 방향, 뭐 14시 방향 이렇게 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니까 도로 정비 공약까지도 그러니까 강릉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갔자. 우리 원주는 도로 공약이 안 들어갔다니까? 이 시내 도로는? 그러니까 그렇고요. 자, 이어서 동해시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공약. 네, 소아응급 전문병원 건립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료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띕니다. 확실히 영동권은 지금 의료 어떻게 보면 기반이 많이 지금 열악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1번 공약으로 들어간 것 같고요. 두 번째. 동해형 교육으로 지방 교육 격차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뭐 민관 협력 통해서 다양한 교육 활동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겠다. 동해 맞춤형 교육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교육 경비 보조 사업을 확대해 지방과 서울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 글쎄 뭐 동해형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그 청사진까지는 이 공약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은 뭐 네. 예산을 좀 많이 주겠다라는 점, 민관 협력에 방안을 강화하겠다라는 하겠다. 점, 네. 이거는 좀 더 국정 과제로 들어갔을 때 실제 시행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 번째. 동해안 북방 경제 전초 항만으로 육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해항을 네. 북방 경제 전초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죠. 이건 뭐 사실 뭐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내세운 공약이기도 하고요. 동해항을 하여간 이제 국제 어쨌든 물류의 허브로 만들겠다. 맞아요. 우리 동해 네. 입장에서 지금 공항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배라도 잘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동해 경제권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해 북방 교육까지 해내겠다. 네. 러시아까지 이제 쭉쭉 가야 한다. 러시아 킹크랩이 이제 동해로 이제 쭉쭉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금 러시아와 또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 누구야? 저 안보실장도 러시아 대사 출신 임명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러시아와도 좀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이 공약과 좀 연관이 있으려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 북해 중심의 무역 항로를 새롭게 개척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동해항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좀 보면서 이 전초 기지로 삼겠다, 그렇죠. 전창만으로 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대미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미 수출 비중을 또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쵸. 의존도를 네. 좀 줄이고 결국에는 중국, 러시아, 뭐 동남아까지 아까 뭐 항로 개척도 얘기하셨지만 다변화라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거점 역할 누가 할 것이냐. 아직도 배는 중요합니다. 네네. 선박 수출 중요합니다. 동해밖에 없지 않겠느냐. 태평양, 동해 태평양으로 쭉쭉 나가려면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동해를 에너지 전환 중심지로 육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과 수소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 에너지 전환의 중심을 육성하겠다. 뭐 강릉하고 일맥상통하는 공약이에요. 네네. 마지막 다섯 번째. 어민 소득 증대 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수산 공익 직불금을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를 만들고요. 수산 선도 조직 육성 사업 예산을 확대해서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요거는 되게 또 잘 되려면 또 기후 위기 대응도 참 잘 돼야 되는데 그쵸. 이제 어민들이 네.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 막 고기가 잡히던 게 안 잡히고 뭐 안 잡히던 게 갑자기 잡혀가지고 어종을 갑자기 변경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또 줄여주려면은 또는 그런 변화에 잘 연착륙 적응할 수 있게 하려면은 이 어민 관련 어업 관련 공약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 일단 소득 증대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뭐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동해항이 어쨌든 가장 지역 현안일 수밖에 없죠. 이 산업 입장에서 그쵸. 봤을 때는. 네. 근데 내용이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동해항 때 얘기를 자세히 못했습니다만은 전초 항망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냐 네. 그런 얘기는 없어서 김문수 후보도 어쨌든 같이 공약을 했던 건데 두 분 모두 그렇게 썩 공약이 로드맵이 확실하게 엿보이지는 않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속초. 네, 첫 번째는 동서고속화철도 속초 역사 및 진입 노선 지하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서고속화 철도 조기 완공이 지금 지역에서는 화두인데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속초를 잇는 고속철도죠.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이 철도를 지으면서 속초역을 지하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진입 노선도 다 지하로 만들겠다. 그러면은 그 위에 땅을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쵸. 역세권 개발이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 단절과 경관 훼손 문제를 해소하고요. 토지 이용을 극대화해 속초 역세권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이거는 또 부동산 공약과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 개발 차원에서는 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수종말 처리장 현대화 지하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속초 해수욕장 쪽에 있는 하수 종말 처리장을 이제 지하화해서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 지상 구간은 역시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광지 환경을 조성하겠다 쾌적하게 관광 공약입니다. 세 번째.
군 통신부대 고도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도 뭐 규제 완화 공약이죠. 개발 잘 안 되니까 풀어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 북량양 IC 속초 진입도로 직선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뭐 지역 생활 공약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해 고속도로 북양양 IC에서 설악동 중도문 떡밭 제도로 간에 속초 진입도로 직선화로 개설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관광 성수기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 역시 관광객들 원활하게 그쵸? 찾아올 네. 수 있도록 도로 잘 조성하고요. 하수 종말 처리장도 지하로 잘 숨겨놓고 그러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도 관광 공약이에요. 네, 설악산 소공원 진입로 트램 등 관광 교통 체계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램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설악산 소공원 진입로가 성수기 때마다 정체가 아주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이제 트램을 설치해서 차 말고 트램 타고 들어오시라 진입로까지. 네, 이런 공약을 또 내세웠습니다. 다음으로 홍천입니다. 네, 첫 번째는 용문 홍천 광역철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용문 홍천 광역철도는 100년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는데 홍천이 철도가 안 다닌다. 100년 동안 이제는 다니게 해야지 않겠느냐. 그 핵심 사업 중 하나가 용문 홍천 광역철도인데 지금 예타 진행 중이에요. 올해 하반기에 예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타가 성공적으로 잘 나온다면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은 2034년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조기 추진이니까 이거보다 빨라질까요? 2034년이라도 지어지면 다행일 거라 생각 들긴 하는데 네. 근데 여기에 플러스 수도권 전철도 연장하겠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경의 중앙선을 운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홍천에도 이제 지하철이 다니는 것이냐라는 생각. 그리고 원주 춘천선과도 이 용문 홍천 철도가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원주 입장에서도 어쨌든 홍천을 이렇게 거쳐가는 그쵸. 것이 또 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아까 100년 수건 사업에 이어서 40년 수건 사업인데요. 홍천읍 태양리 204 항공대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천 최대 아파트 학교 밀집 지역이 있는데 204 항공대대 주변에 이곳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학습권 수호를 위해서 대대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공약. 네,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도 뭐 교통량이 많아서 이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을 좀 넓혀보겠다는 거죠. 네 번째. 홍천 국가 항체 클러스터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연구 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항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바이오 의료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건 춘천하고 같이 가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와 연계를 해서 기업 유치와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서 북부권은 하여간 이게 바이오로 산업이 계속 묶여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홍천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 관광 자원화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양수발전소 주민 반대도 강행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주변 지역을 관광 자원하겠다고 공약했어요. 그럼 양수발전소 일단 계획대로 하겠다는 거죠. 네. 이미 이것은 멈출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개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양수발전소 짓느라 그 최근에 JTBC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그쪽 산을 다 깎아야 된단 말이에요. 댐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양수발전소를 위한. 그러니까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다 산림이고 생태계고 다 파괴해놓고서 여기를 어떻게 관광 자원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발전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대한 공약 이런 건 전혀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거기를 어떻게 하면 더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꼭 짚어야 될 것 같았고요. 이어서 삼척으로 가보죠. 네, 삼척시 그린 블루 이노베이션 밸리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린은 산림이고 블루는 해양입니다. 신산업을 융합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요. 청년 창업, 고부가 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 다각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네, 삼척형 초고령 사회 통합 케어 스마트 타운을 조성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도 의료, 돌봄, 주거, 문화, 일자리, ICT가 융합된 통합 케어 스마트 타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 헬스케어로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실버 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라는 점. 에너지와 이제 헬스케어 산업이 네네. 삼척에서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해안 기후 재난 대응 글로벌 선도 도시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해안은 하여간 이 기후 위기에서 참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산불, 해일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인프라와 연구 훈련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AI와 드론을 기반으로 한 산불 감시, 산림 관리 혁신, 산불 대응 전문 인력 양성까지 하겠다. 산불 회복력 커뮤니티도 조성할 수 있게 하고요. 글로벌 기후재난 연구센터도 유치하겠다고 했어요. 이어서 네 번째. 네, 삼척 에코컬처 관광도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의 자연, 동굴, 해양, 산림, 역사, 문화를 연계한 에코컬처, 친환경 플러스 문화라고 설명해놨어요. 체류형 관광 거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에코 라이프타운, 대진 해변, 친환경 교통 인프라, 문화 관광 콘텐츠, 청년 주민 참여형 관광 벤처 등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친환경과 문화가 결합한 이제 관광 도시라는 건데 네네. 이제 청년들 인구를 좀 유입시키려고 이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네, 제천 삼척 간 철도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이제 태백선, 영동선 이 단선 철도를 직선화 고속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백 영동선이 이제 경북까지 훑고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쭉 훑고 맞아요. 지나가니까 네. 이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천 삼척 가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이거를 좀 더 직선화 고속화해가지고 제천에서 삼척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준고속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개량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KTX 이음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청량리, 제천, 태백, 삼척 노선의 운행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고 동서 6축 평택부터 삼척까지 교통망의 핵심 축을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강원 남부는 지금 교통이 계속 열악하기 때문에 맞아요. 철도가 많이 놓일 필요가 있어요. 삼척 공약을 쭉 봤을 때 저는 타이틀은 그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기후 재난 대응 글로벌 선도 도시를 내걸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삼척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 화력 발전소 1, 2호기 중단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국에 지금 거의 마지막 남은 석탄 화력 발전소인데 연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를 담당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중단 없이 어떻게 기후 재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때 공약집에 다 빠졌어. 석탄화력 발전소 얘기는 없어. 물론 중앙 공약에는 있죠. 석탄화력 탈석탄 언제까지 하겠다. 네네. 근데 너무 늦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권영국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취임 즉시 중단하겠다는 맞아요. 아주 좀 네. 급진적인 공약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예 단계적인 뭐 중단 공약도 지금 없어가지고 삼척 공약이 이걸 뺀 점은 아쉽습니다. 그걸 제외하고서 이제 문화 쪽으로만 에코컬처를 다루거나 아니면은 그걸 제외하고 기후와 재난 대응한 글로벌 도시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핵심은 애써 피하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힘이 네. 실리지가 않아요 공약에. 맞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석탄 화력 발전소 이후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정의로운 그쵸. 전환 어떻게 할 네. 것이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탈석탄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지금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공공 뭐 신재생 에너지 단지라든지 이렇게 좀 지속 가능한 어떤 산업으로 바꿔 나갈 것이냐 이런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기 위한 담대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은 점도 삼척 공약에선 전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기 공약에 1번에 나오는 이렇게 그린 블루 이노베이션 밸리라든지 그런 것들과 연계돼야 그게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전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린 블루 이노베이션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고용돼서 일할 수 있겠느냐? 네네.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신산업을 융합하는 혁신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에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겠냐, 외부에서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의 이웃 도시 횡성으로 가보죠 이제. 네, 서원 지역에서 횡성까지 수도권 전철 연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횡성의 이제 수건이죠. 원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원주에 수도권 전철이 들어와야 그게 횡성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원주역에서 횡성까지 연장한다는 걸 보면 경의중앙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경의중앙선이 서원주역까지 연결이 돼서 그게 이제 횡성 쪽으로 틀어서 둔내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연결시킨다는 건데 요게 아니라면은 지금 여주, 원주, 복선 전철 연결하고 있잖아요. 여주, 원주로 들어오면 경강선이죠. 경강선이 네네. 그러면은 무실도까지 왔다가 다시 횡성으로 꺾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길단 말이야. 네. 그렇게는 어렵죠. 결국에는 경의중앙선이 서원주역에서 이렇게 분기해서 횡성으로 가는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 연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방안 연장 아닙니다. 연장 방안 모색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인구 유입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고요. 결국에는 전제 조건은 원주까지도 와야 된다. 맞아요. 지하철이. 그래야 횡성까지 지하철 다니고 아까 홍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이 모빌리티 거점 도시로의 조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은 뭐 자동차 산업이 또 발달돼 있으니까 네네. 이걸 좀 더 첨단화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횡성군 강림리 원주시 행구동 간 도로 지방도 승격 및 치악산 터널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설 방안을 이제 네. 모색하겠다. 이것도 역시 원주와 관련이 있죠. 그쵸. 네, 행구동에서 횡성 강림리까지 얼마나 이제 빨리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은 기재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해볼게요.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강림리에서 행구동으로 가려면은 37분이 걸려요. 34km. 근데 이것을 지방도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지역 이 터널을 뚫어가지고 23.2km. 그래서 16분대로 끊을 수 있도록 단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치악산을 정면으로 관통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로봉을 공통해서 가야 되는데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치악산 터널 개설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되냐 안 되냐를 맞아요. 일단 따져보겠다. 근데 이게 도로 그 거리 단축에서는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에 직선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구동에서 강림리가 삥 둘러가야 돼요. 거의 네네. 원주 북동부를 거의 다 스쳐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데 바로 직선으로 뚫으면 금방이다. 그러니까 이게 터널 뚫어야 된다라는 건데 야 이거 왜 그 경주 가면은 거의 10km 넘는 무슨 터널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거의 그 급으로 뚫어야 돼. 이건 한국 건축 기술의 어떤 걸작이 하나 나오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튼 치악산 터널 개설 방안 모색하겠다. 그 영동 고속도로 대관령을 뚫었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약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강림면에서 이제 원주시를 오가는 이제 지방도 기능도 이제 강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원주뿐만 아니라 횡성, 평창, 영월 이런 주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산업단지 이동성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 통행 불편도 해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원 내륙선 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이제 원주와 뭐 밀접하죠. 강원 내륙선은 이제 원주에서 횡성, 홍천, 춘천, 철원을 연결하는 철도입니다. 앞서 춘천 공약 때도 네네.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로 연결된 영서권을 하나로 묶자, 대단결하자 철도로 그런 공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농업재해 생산비 증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농업 재해 보상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필수 농자재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요. 농업인 안전보험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철원입니다. 네, 중앙고속도로 춘천 철원 부분의 연장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앞서 춘천 공약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네. 부산까지 이제 연결돼 있는 고속도로죠. 이걸 철원까지 지금은 춘천까지만 있는데 춘천에서 철원까지 63.2km 구간을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네, 포천 철원 고속도로 건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원이 참 고속도로가 절실합니다. 네네. 춘천과도 연결하고 이제 이웃인 또 포천과도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도 수도권까지 빨리 갈 수 있게 하자. 항상 지금은 막 거쳐가야 되는데 춘천 거쳐가고 막 국도로 뺑뺑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포천까지 한 번에 경기도로 진입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1, 2번이 다 되면은 어쨌든 춘천 입장에서도 이제 경기 북부권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가 또 그렇죠. 신설되면서 분명히 가야 될 사람이 수요가 그렇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철원까지. 철원의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엔 도로가 중요합니다. 그 지역을 원활하게 갈 수 있게 해야 사람이 맞아요. 계속 네. 유입이 되는 거죠. 40.4km 구간입니다. 포천 철원 고속도로는 교통 물류 비용을 감소시키고 생활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접경지 평화 지역에 대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화 경제 특구와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도 기업을 유치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평화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메리트 있게 이 특구가 조성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접경 지역들이 다 지금 평화 경제 특구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기회 발전 특구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건 결국엔 접경 지들끼리도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같은 접경지면은 같은 값이면은 경기도 쪽 접경지로 가지 이제 강원도 쪽은 잘 안 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고속도로도 이제 오래 걸릴 텐데 개통하려면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역 간의 또 격차, 접경지 안에서도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감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조정을 또 해줄 필요가 있다. 기업 유치도 그렇고 어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창업 지원금, 뭐 개발 제한에 따른 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디테일하게 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접경 지역은 지금 생태가 굉장히 잘 보존돼 있어서 그런 생태 관광 위주로 또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자칫 이 경제특구, 평화 경제특구가 이름은 평화지만은 이 생태계에는 그야말로 뭐 지옥을 선사하는 무분별한 개발로 또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정부가 잘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맞아요. 정책을 잘 큰 틀에서 짤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아까 강원특별법은 환경 규제 권한을 다 실질적으로 완화하는데 이양하겠다고 네. 해가지고 그게 약간 모순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조정을 잘 해줘야겠죠. 마지막 네 번째. 네, 군 무단 점유 토지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군 작전상 제한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요. 복잡한 행정 절차는 지자체로 위탁해 간소화하겠다는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김진태 도정도 절실히 바라고 있는 네네. 사안이죠. 다음으로 또 이제 영서 남부권이죠. 평창입니다. 네, 평창의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글로벌 복합 휴양지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문화 공약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5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지금 이제 문화를 꼽고 있기도 한데 네네. 강원도에서도 이제 문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K 문화 관광 벨트를 이제 강원도에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핵심 중 하나가 이제 올림픽 유산 활용인데 평창이 중심지가 됩니다. K 문화, 스포츠, 자연 융합형 체험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엄청나게 이제 청사진이 크거든요. 근데 야. 구체적인 그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워낙 워딩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문화와 스포츠와 자연이 융합된 그러니까. 체험 관광지는 어떤 느낌일지. 도대체 어떤 거? 나는 양떼목장밖에 모른다. 평창 하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융합형 체험 관광지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역시 올림픽 유산 활용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릉과 마찬가지로 이 어떤 법이 이제 법적 근거가 어떻게 그쵸. 마련되느냐가 앞으로 또 관건일 겁니다. 두 번째. 미니 신도시형 은퇴자 정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원주 춘천과 마찬가지죠. 주거, 의료, 문화 일자리를 갖춘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해 인구 유익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비교적 또 평창은 원주와도 어쨌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원주도 시끄럽다. 나는 더 조용한 곳 가고 싶다라는 은퇴자분들은 또 이제 평창에 가서 양떼목장도 이제 가시고 그렇죠. 또 뭐 선선하지 않겠습니까? 여름도 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취향껏 평창에도 이제 은퇴자 정주 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은퇴자 정주단지로 일단은 공약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초등생들 유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평창에 되게 잘 돼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교육청과 또 강원교육청이 또 협력을 해서 서울에 다니던 이제 학생들이 평창에 가지고 맞아요. 한 학기 네. 동안 이제 유학을 해보기도 하고 경험을 이제 살려서 어쨌든 조금은 다른 어쨌든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야 우리 애들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그냥 다 같이 다 평창으로 가버리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가족 단위 구성을 봤을 땐 어르신과 아이에 집중된 이런 그 공약들이 그리고 그 계획들이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그리는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인구 유입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은퇴자 정주 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계 올림픽 총회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겠다고 네, 밝혔습니다. 역시 뭐 올림픽 유산 계승 차원입니다.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 그린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산학 협력, 민간 투자 활성화로 그린 바이오 선도 도시 여기도 바이오입니다. 네네. 네,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평창군 이렇게 되네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넣을 거 없어서 넣은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 및 개수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일하는 어르신 단계적 개선하겠다는 거고요. 경로당을 포함한 어르신 여가 복지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거 사실은 뭐 평창 맞춤형이라기보다는 전국에 다 적용된 거죠. 아니 아까 철원은 공약 4개만 했거든요. 또 평창 굳이 5개 다 맞추려고 이거 넣어놓은 거는 4개만 하지 이럴 거면은 딱히 평창만에 해당되는 공약도 아닌데 말이죠. 일단 넣었습니다. 이어서 태백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장성 광업소 폐광 후 대체 산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군수 납품 사업 등 국가 지원 공공 대체 산업 또는 대기업을 연계한 소규모 기업 유치 이런 걸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국가 지원 위주로 가겠죠. 군수 납품 쪽으로 이제 잡고 네네.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이어서 또 한번 읽어주시죠. 네, 주민 참여형 햇빛 발안 연금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신안 햇빛 연금이 워낙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네네. 그 지역에 태양광 발전 단지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지역 주민들이 나눠 가져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뭐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이제 연금처럼 주기도 하는 그쵸. 굉장히 네. 좋은 어떤 우리의 재생에너지 모델로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강원도에도 확산하겠다는 겁니다. 태백은 또 바람 자원이 워낙 풍부하니까 태백 가면은 그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파트 보면은 저 뭐야 에어컨 다는 거 뭐야 그거 실외기 단어가 생각했나 실외기가 막 하나도 없는 그 아파트 단지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요즘은 태백도 많이 달아야 한대요. 워낙 더워져가지고 아무튼 그럴 정도로 바람 자원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풍력 발전 확대와 주민 참여형 에너지 배당을 강화하겠다는 이제 공약을 내건 거죠. 근데 저는 봤을 때 어쨌든 에너지 공약이 이제 연계되는 거죠. 이제 석탄 산업이 이제 없어지고 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을 이제 그쵸. 그리고 있는 네.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제 대체 산업 앞서 말씀드린 이제 주민 참여형 햇빛 바람 연금은 어디까지나 이제 마을 단위지 이게 막 공공 대형 막 재생에너지 단지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정의로운 전환과는 이제 좀 이제 거리가 있는데 대체 산업 마련 구상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뭐 장성광업소 폐광 이후에 대체 산업 마련하겠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 군수 납품 산업 정도 대기업 연계 소규모 기업이라든 고는 하는데 태백까지 과연 기업이 얼마나 올 것이냐 맞아요. 뭐 기반 네. 조성 없이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탄소 중립 시범 도시로 아예 조성을 해서 탄소 중립 컨셉을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 버리자. 그래서 생태 보건 뭐 자연 해설사 순환 경제 분야 일자리 10만 개 창출하겠다. 마을별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한 건데 프로젝트로 가고 생태 보건 사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폐광 유산을 역사 문화 관광으로 자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들 그려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 적지 않나, 너무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태백에서는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쨌든 몇십 년 동안 이 대체 산업을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석탄 산업 네. 합리화 조치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이 논의돼가지고 20년이 넘으니까 30년이 넘은 거예요 이게. 네. 근데도 아직까지도 공약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너무 관심이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요. 뭐 그래도 햇빛 바람 연금 도입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네. 저는 이걸 더 담대하게 켜야 한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 장성 광업소 폐광 이후에 공공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부들 정의로운 전환까지도 이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에너지 고속도로 서해안뿐만이 아니라 그 강원도에도 대형 산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그렇지. 에너지 고속도로 또 동해안 이 내륙 쪽으로도 네, 이어나가겠다. 태백에 아예 산단을 유치를 해버려. 뭐 땅이 많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여기서 생산한 그 전력을 마을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또 지원하는 정책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이 공약 보면서. 다음으로 세 번째. 네, 태백병원 운영 주체 변경 및 내실화 모색을 약속했습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태백병원의 운영 주체를 바꾸겠다는 거고요. 폐광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서 응급의료 진료 과목을 확대하고 실버 산업을 연계해서 지역 맞춤형 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병원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원주까지 오신단 말이에요. 막 맞아요. 차 몰고 네. 진짜 몇 시간 걸려가지고 오신단 그렇죠. 말이에요. 우리 시장님은 40분 대 50분 대 끊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려면 이미 있는 태백병원을 잘 살려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경로당 주 5일 어르신 급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저기 평창하고 똑같은 거죠. 늘 게 없으면 안 넣어야 되는데 전국 공통 공약을 굳이 태백 맞춤형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것마저 빠지면 3개밖에 없어가지고 공약이 네. 균형을 좀 맞추려고 돼. 그러니까 태백 공약이 전반적으로 좀 부실해 내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년 말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은 물론 노인 여가 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 이미 통과된 법이에요. 사실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지원이 될 건데 네. 굳이 공약으로 넣어놨다라는 점. 약간 재탕 삼탕 느낌이 나죠. 영월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이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드론에 다목적 드론 센터를 짓고요. 캠핑카 튜닝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캠핑의 어떤 거점 도시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핵심 부품 산업을 지원하겠다. 두 번째로.
네, 영월 의료원 이전 및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전 신축 이미 확정됐는데 이거 영월 의료원 한 1,400억 원 들여서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났는데 뭐 끝까지 잘 지켜보겠다라는 걸까요? 공약으로서 그렇게까지 의미 있나? 네, 아무튼 강원 남부 지역 필수 의료를 보장하고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 신종 확정됐잖아. 그 이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맞아요. 의료원들이 맨날 지금 적자 보고 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야 너네 왜 적자 보냐 경영을 왜 못하냐 너네 보조금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금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 이것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이전 신축 이건 이미 뭐 확정된 거니까 그 다음까지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이 좀 나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이게 의료 인력 수급이라든지 맞아요. 실질적 운영 방안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맞아요. 근데 네. 이미 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뭐 지역 의사제라든지 지역 공공의대 설립 이런 걸 공약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입원을 갖춰갈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내용도 좀 적어주시면 더 좋지 그쵸. 않았을까라는 생각. 기껏 중앙공약에 그런 거 넣어놓고서 연계성을 좀 갖춰주시면 더 우리가 보기엔 좋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폐광 지역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정 에너지와 같은 맞춤형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역시 여기도 재생 에너지겠죠. 네네. 근데 역시 영월도 이제 폐광 지역이 있는데 좀 뭐예요 공약이? 그러니까 청정 에너지를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태양광 이제 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니까 민간업자들이 그 자체적으로 그 태양광 단지를 막 조성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너무 무분별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도 이제 갈등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민간업자들만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나온 얘기는 우리가 이제 국가 주도로 그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적어도 지분이 51% 이상 되는. 그래서 주민들이 앞서 말한 그 햇빛 연금처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주도의 공공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청정 에너지 육성만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민간한테 다 풀어주겠다는 걸로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그쵸.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청정 에너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그렇죠. 뭐 태양광 같은 재생 에너지로 완전 한정된 거냐 아니면 동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수소 같은 그런 부분의 영월에서 에너지냐. 수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네. 이렇게 청정 에너지의 범위가 어디까지 아니면 뭐 바람을 활용한 풍력이냐. 뭐 원전도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그 청정 에너지의 범위라도 좀 구체화했으면 어땠을지 그런 아쉬움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뭐 거의 태양광을 이제 염두에 둔 하겠죠. 약간 조금 디테일이 아쉽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네, 강원 내륙 고속도로 이게 남북 구축 도로인데요.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에서 시작합니다. 정선, 평창, 홍천, 인제, 양구를 잇는 고속도로인데 사실은 이게 경북 영천까지 연결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경북권의 이제 하단까지 네네. 말 그대로 이제 남북 구축으로 이렇게 뚫어버리겠다는 거죠 남북으로. 근데 공교롭게도 도시들이 다 큰 도시가 없어. 다 지역 위기, 인구 소멸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영월, 정선, 평창, 홍천, 인제, 양구 다 그렇죠.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제성 문제가 이제 크죠. 이게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이걸 뚫었을 때 인구도 적은데 가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수요가 얼마나 있겠냐. 그건 수익성과 경제성을 따져봤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뚫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도 도로가 낙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건설비도 천문학적이요. 강원도만 연결하는데 6조 5천억 원이 들어요. 6조 5천억 원이 들고 이게 어쨌든 뭐 산을 다 깎거나 뚫거나 뭐 강원도는 해야 될 테니까. 특히 도로 건설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경북 영천까지 전 구간 개설하면 15조 원이 들거든요. 경북도 만만치가 않은데. 아니 돈이 되는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어도 부담이 될 판인데 돈도 안 되는 고속도로를 수조 원, 막 15조 원까지 들여서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지역에서는 수건이다. 아니 이용하는 사람 없다고 도로를 안 지으면은 더더욱 우리 지역으로 오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일말의 여지라도 만들려면은 인구 유입의 여지라도 만들려면은 어쨌든 도로 접근성을 향상시켜 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쨌든 적극 추진하겠다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겠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도로를 많이 만드는 건 어쨌든 찬성입니다.
이런 도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철도도 많이 깔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강원도는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쵸. 춘천 원주도 철도로 못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대도시 빅3들끼리도 연결이 지금 철도로 안 돼 있다는 게 적극적으로 이런 도로 확장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5번째도 도로입니다. 네, 영월 제천 간 동서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 제천 이것도 이제 연결을 하겠다는 거고요. 관광 활성화와 동서 물류기지의 전진 기지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정선으로 와보죠. 네, 첫 번째는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도 올림픽 유산이 있죠. 가리왕산에 이제 스키 했었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카도 있고 뭐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케이블카를 존치할 거냐 말 거냐로 엄청 싸웠잖아요. 그동안 계속. 맞아요. 네, 이게 원래 약속은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케이블카, 곤돌라 이런 스키 시설 다 없애고 산림 복원하겠다 이 약속이었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아니 기꺼이 이제 올림픽 유산 활용해서 지역 경제 좀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바로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조건부 존치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아니 왜 약속대로 안 하냐 이래가지고 막 7년 동안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올해 초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가 산림 정원과 같은 대안 유산 시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케이블카를 존치하겠다. 그리고 그 산림 정원 같은 시설이 만들어지면 산림 복원을 하겠다. 케이블카를 이제 없애고 네네. 그렇게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 들어간 거죠. 국가 정원 조성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게 이제 잘 추진이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업과 환경의 조화를 위해서 중요할 텐데. 그리고 이게 또 어쨌든 잘 진행이 된다면은 그 지었던 케이블카를 철수하는 거다 보니까 또 강원도에서 케이블카를 이제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그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사점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것도 환경단체분들 말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다 그러던데 이거 가리왕산 케이블카도 참 이게 운영하는 거 보면은. 하여간 이 강원도는 정말 이 생태 어떻게 보면 보존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공을 들여야 하는데 이게 참 지역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설득해내기가 설득하는 과정이 이런 공약을 통해서도 그런 고민이 느껴지고요. 다음으로 강원랜드 글로벌 리조트 육성 이게 K-히트 프로젝트인데요. 그 리조트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지원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것도 참 역시 정선은 강원랜드가 또 워낙 유명하니까요. 중앙부처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강원랜드의 접근망을 개선하고 배후도시 주거 환경도 강화하고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영월과 마찬가지로 남북 구축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은 공약이고요. 이건 이제 동서 육축 고속도로 이제 제천과 삼척을 연결하는 이 도로와도 이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선 입장에서도 절실합니다. 마지막 평창 정선 간 KTX 철도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이제 정선선이 다니고 있는데 정선선을 개량을 해서 정선선이 이제 약간 삐쭉 올라가 있잖아요. 강원도 남부에서 이걸 이제 경강선에 평창역까지 연결을 해서 KTX 다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냐? 철도가 순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강원 남부에서 이제 그렇죠. 정선에서 평창 갔다가 원주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 한 바퀴 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원 남부권 순환 철도를 구축하겠다. KTX가 다니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강원 남부 지역에는 강릉선, 중앙선, 태백선, 정성선, 동해선 철도가 연결이 되는 철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우리 호정이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하늘 내린 인제로 가보죠. 첫 번째 공약은 인제 덕산리 고사리 구간 2차로 도로 개량 및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정말 디테일한 도로 공약이 그러니까요. 들어갔는데 서울 양양 고속도로 통행 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익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자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숙박, 레저, 상가 시설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광객 유입, 지역 일자리 창출, 농산물 소비 촉진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백담 계곡 친환경 탐방 인프라 트램을 구축하는 것을 구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무공해 트램을 이제 설치를 하고요. 연계 인프라도 정비합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요. 국도 44호선 일대 상권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여기
트램 공약을 좀 많이 내놓으셨네요. 그러니까요. 아까 설악산 쪽에도 있었는데. 마지막 네, 미시령 옛길 관광 자원화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생태 탐방로인데요. 3.2km 구간입니다. 탐방로와 휴게소를 개발해서 광역 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생태 관광 경쟁력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겠다. 전반적으로 인제는 거의 다 지금 관광 공약입니다. 네네. 첫 번째 도로 개량 확장도 결국에는 이제 관광객들 편익을 그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역시 관광 산업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양양으로 가보죠. 네, 첫 번째는 양양공항 주변 문화 콘텐츠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담장에 테마별 벽화로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좀 진부한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그 벽화가 맞나? 네. 다른 건가? 좀 더? 약간 벽화로 이제 활성화를 좀 해보겠다는 건데 정작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벽화만 그리겠다. 이게 뭐지? 그걸 통해 유입을 기대하기에는 네. 근데 이게 좀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기가 어려운 점이 양양군이 양양국제공항에 20억 원 지원했다가 지금 뭐 배임 혐의로 지금 왜 지원했냐 뭐 이렇게 수사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약속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벽화 정도로 좀 타협을 본 게 아닌가. 그래도 주변의 인프라를 네. 어떻게 해서든 좀 조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뭐 파라타 항공이 곧 취항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아 보여요. 양양공항. 그 다음으로 네, 가톨릭 관동대 양양 캠퍼스에 어르신 케어 종합타운 조성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2008년 폐교 이후에 방치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르신 복지여가 시설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좀 지역 현안 해소를 기대하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원주에는 토토미가 대표 브랜드인데 양양은 해뜨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뜨미 육성을 위해서 통합 RPC 이게 벼 가공 및 건조 저장 시설이라고 하죠. RPC를 설치해서 품질 경쟁력을 향상하겠다. 이게 원주도 지금 통합 RPC 열심히 짓고 있는 중인데 양양은 이제 대선 공약으로까지 채택이 됐다. 마지막 네 번째. 네, 양양형 역사 콘텐츠 관광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양양의 선불교의 진전사 그리고 화원불교의 낙산사와 같은 불교의 역사적 자산인데 이걸 활용해서 관광 인프라 확대하겠다. 그리고 38선 숨길과 연결된 디모테오 순례길을 확장 재정비하겠다. 역시 관광 공약이 마지막을 장식했어요. 근데 오색 케이블카 관련 공약이 없네요. 케이블카는 가타부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도 참 어려 보이니까 무산되도록 방치를 하는 건지 어차피 국비였으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언급되면 괜히 더 화제가 되니 시끌벅적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조용히. 네. 최근에 양양에서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려다가 이 케이블카 추진을 위해서 이게 타당성 용역 통과가 안 돼서 무산이 됐는데 그래서 케이블카 좀 엎어지는 거 아니냐, 국비 지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어떻게 군비로만 이걸 충당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비 지원 없으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이재명 정부도 네. 굳이 모르겠습니다. 속내를 모르겠어요. 이 케이블카를 바라고 있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 자체는 지지난 대선 당시에 본인은 이제 케이블카 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강원도에서 민심이 약간 심상치 않으니까 그냥 뭐 조건부 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던 기억도 나요. 이번에는 근데 아예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가는 것이 아닌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민주당 선거 캠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이 현재 환경의 가장 큰 화두다. 케이블카 사업은 사안에 맞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안 한다 얘기는 안 하지만 또 앞에 문장을 보면은 부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의사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좀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도록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성으로 가보죠. 네, 동해 고속도로 미개설 고성 구간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속초부터 이제 고성까지 이제 연결을 하는 건데 통일과 동북아 북방 경제 시대에 대비해서 고속 교통망을 남한 구간을 이제 완성해 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남북 교류가 좀 더 잘 되면 이제 북한 지역까지도 이제 쭉 뚫리는 그렇죠. 거죠. 네. 평화 관련 공약이 많습니다. 이어서 네, 고성 평화 경제 특구 조성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평화 경제 특구법이 제정 시행돼서 지금 접경 지역들은 전부 평화 경제 특구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뭐 우후죽순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접경 지역의 제도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화진포 일대 이따가 공약도 나오지만 화진포 일대를 지금 개발하는 것이 또 지역에서는 현안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기차역 지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아마 감안을 해서 조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으로요. 네, 장애인 복합 해양 휴양 수련센터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하모니밸리라고 하는데 무장애 해양 휴양 시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과 보호자의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 네, 동해 북부선 화진포역 신설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진포역 이게 동해 북부선이 이제 강릉에서 제진역까지 가는데 고성 제진역까지 가는데 제진역은 좀 거의 완전 북쪽이죠. 거기도 뭐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화진포역을 만들어서 그쪽 일대를 좀 개발할 수 있게 해달라. 접경 지역 낙후된 접경 지역에 좀 관광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요. 특히 이 화진포역을 민통선 출입 신고와 검문 시설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 일대도 이제 군부대도 이제 와가지고 그쵸, 지역 네. 경계도 활성화도 되고 뭐 해피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DMZ 평화의 길 보존 GP 정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DMZ 대립과 평화, 인공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방안을 마련하는 거고요.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도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는 접경 지역은 생태 관광이죠. 이제 DMZ 쪽이 어쨌든 잘 보존이 돼 있으니까 생태 환경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오히려 안보 관광, 좀 평화 관광에 네. 좀 더 초점을 둔 모양새입니다. 근데 그 유튜버 빠니보틀이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과 같이 국내 여행을 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서도 DMZ 코스로 여행을 간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외국인들에게는 이 DMZ 관광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하긴 해보기 어려운 경험이지. 맞아요. 네. 분당국까지 살아봤어, 니들이? 아픔을 알아?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접경 지역에는 이게 관광 콘텐츠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테마인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 이제 생태까지 더해진다. 네네.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려면 이게 사실 외국인들 더 오기 좋게 뭐 양양공항도 좀 활성화되고 도로 접근성도 개선되고 이런 방안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이제 뭐 고속도로나 이런 공약도 중요하겠죠. 네네. 화진포역도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화천입니다. 네, 화천 평화 경제 특구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 생산품을 군납할 수 있는 이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사실은 그 중앙법이 바뀌면서 그 군납 수의 계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잘. 맞아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법으로 이거를 좀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과 맞물려서 푸드테크 중심의 평화 경제 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네, 화천댐 문제 주민과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뜨거운 화두입니다. 화천댐 물은 화천에서 드립다 퍼가면서 그것은 전부 다 용인이 재미를 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금 전부 공급을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화천 군민들이 뿔이 나는 상황인데 이 화천댐 건설로 인한 일단 피해 보상을 하고요. 향후 지역 주민 중심의 댐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겠다고 지금 법도 바꾸고 계획까지 다 세워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다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지역 주민 중심의 활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 뭐 발전 비용 이게 용수 공급하는 뭐 비용을 주민들한테 나눠줄 것도 아니고 배당해줄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약에 넣어놓긴 했지만 이것도 역시 디테일하게 파고들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갈등 요소를 내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네, 동서고속화철도 적시 완공으로 강원과 수도권을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죠.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백담, 속초를 잇는 철도입니다. 2027년 12월 완공 예정이에요. 마지막도 이거 그냥 넣어놨네. 네. 경로당 주 5일 어르신 급식 지원을 넣어놨습니다. 네. 채탕이죠. 네, 마지막이네요. 벌써 양구입니다. 네, 첫 번째는 주민 참여형 햇빛 발안 연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백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네네. 아예 그냥 강원에다가 전부 이렇게 마을 단위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좀 큰 그림으로 좀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소 설치 지원하고 그 수익금을 주민에게 배당하겠다. 마을 소득으로 가겠다. 기본 소득, 마을 소득. 네, 이재명 표 공약이고요. 이어서 네,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춘천과 양구를 연결하는 국도인데 접근성 개선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
백두 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곳을 이전해서 남은 부지는 복합 리조트 같은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발전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군부대 이전하면 거기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좀의 관심사인데 복합 리조트로 복합 개발하겠다. 네. 5년 안에 되긴 쉽지 않지만 뭐 부상 정도는 짤 수 있겠죠. 네 번째. 접경지 평화 지역에 대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접경지 공통 공약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평화 경제 특구,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적극 검토하고요. 역시 기업 유치하고 신사업 육성에 거점 도시 육성하겠다. 이거 아까 철원하고 똑같은 공약이 철원하고 같이 가는 건데 변별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라도 해야죠. 접경지 워낙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다섯 번째. 네, 군 무단 점유 토지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네요. 아니 이거 아까 철원하고 똑같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접경지는 거의 공통 공약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요. 현안들이 이렇게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8개 시군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강원도는 어떻게 바뀔까? 시군별로 좀 일관성 있는 공약도 있고 약간 좀 충돌해 보이는 공약도 있고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공약도 있기는 한데 5년 동안 얼마나 또 진척이 될지 우리가 또 공약 이행률을 매니페스토처럼 면밀하게 또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쭉 읽어보긴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후보 시절 공약이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게 또 공약이 국정 과제까지 채택이 돼야 됩니다. 국정 과제에선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후보 시절엔 공약했는데 이게 대통령 되고 보니까 쭉 보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 지금.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나올 국정 과제에 얼마나 이 공약들이 진실로 반영되느냐, 그쵸.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지느냐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모든 공약이 그렇겠지만 역시 공약을 살펴보다 보면은 후보나 아니면은 그 당 내부에서도 이게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그 공약의 말미 그 어미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맞아, 어떤 거는 네. 또 그리고 어떤 거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검토 정도 해보겠다. 뉘앙스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짐작해 볼 수는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한 것 중에 국정과제를 얼마나 좀 담긴 게 있을지 오히려 네. 적극 추진은 뭐 당연히 담길 것 같고 맞아요. 방안 네. 마련이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강원도는 또 3% 아닙니까? 네. 전체 인구의 3% 정도의 존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공약과 또 이제 조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 얼마나 살아남을 것이냐 우리도 좀 그것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인수위 없이 출범했단 말이에요. 네네. 보궐로 당선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정기획위원회인가요? 지금 인수위 대신해서 가동되는 위원회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아마 국정과제를 채택할 텐데 정신없는 가운데서 얼마나 이제 강원도 공약들이 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도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여간 나중에 공약 로드맵 확정되면 또 읽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원조 아는 척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네, 원조 아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164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주혜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